3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커니즘이 주중에 매일 보십시오. 매일 모의고사가 있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풀어봅니다. 그럼 언제 배우냐? 언제 배울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거지. 저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외우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좀 빨리 쓰고 키워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게 틀도 짜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많이 외운 놈이 무조건 장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암기 위주로 형성돼 있어요. 25점짜리야. 저랑 이제 갑론을박 하면서 만들어가면 되는데 25점짜리의 본문 내용도 무조건 암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에 대한 답을 어떻게 쓸 거냐를 지금 같이 하고, 그래서 주중에 잘 쓴 답을 정리해서 주말에 시험 치고 답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가고 있으니까 매일 1일 1문제죠. 1년만 딱 하면 그냥 무조건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성스럽지만 그 기존에 있는 실강 파트에는 자료를 업로드를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주의였냐면, 일단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렇게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단톡에 다 있고, 그래서 끝없이 이제 자료를 공유하자 이렇게 주였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의견 같지 않죠. 그러니까 뭐 각자는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그럼 나도 우리 사람만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기본 문제도 있고 창의성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반만 일단 올립니다. 우리 반만 올리고, 답지는 이렇게 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수업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게 편하신 분도 있고 지면이 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고, 암기는 다시 또 웃음이 좀 나네요. 암기는 매가 약인데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회초리 들고 있어요. 외울 때까지 못 나온다 이러면 무조건 외우고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을 때릴 수는 없고, 경찰서도 가깝고 119는 더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나눠드리고 3시간 있다가 시험 칩니다. 못 외우신 분 못 나가요. 이렇게 하고 끝을 내면 훨씬 더 합격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지금 이제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 법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법이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법 문제도 어느 정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감수했던, 그죠? 기술자 교육을 소방기술자 교육인데, 소방기술자라 함은 아시다시피 이제 설계, 공사, 감리자 이렇게 들어가죠. 요 교육 자료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작성되거든요. 2년 전에 제가 작성했었고 2년 지났는데 요번에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다음 주는 문제 덩어리가 나갑니다. 본문하고 이제 답안 초안이라는 내용이 나가죠. 그럼 여러분이 작성해가지고 만들어지면 전 쌍욕하면서 체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말에 또 시험 치고, 이걸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면 올 시험부터 반영이 바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 기술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저자로 쓰시는데 한 3분이서 쓰신 거죠. 3분. 그분의 출제위원이 계세요. 그래서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원문 전체를 드리긴 좀 힘들고, 그래서 기술자 부분들 많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쉬는 시간에 작성해서 드릴 텐데, 가스 누설 경보기 형식 승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농도 시험하고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바뀌었거든요. 요거를 내일 칠 겁니다. 내일. 그래서 농도 기준하고 뭐가 이제 기준이 하나 더 바뀌었어요. 잡가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 자, 단톡방에 올렸는데 잡가스. 이거 원래 쓰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을 깊이 있게 안 봐놓으니까 잡가스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데, 우리는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연료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일산화탄소가 있거든요. 잡가스에 대한 농도 이렇게 써야죠.
요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한번 짧게 기존의 문제는 좀 가볍게 넘어가고요. 새로운 것들을 추가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3회라고 올려져 있는 문제집보다는 좀 더 많이 문제가 추가된 형태가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고 가시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답안 작성하실 때 좀 이제 가벼이 요약이 핵심인데, 그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담아 놓은 것에서 제가 이제 빼는 역할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담지가 않았는데 부족만 이렇게 먼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략하는 약간 이제 전문가의 터치 이후에 간략화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맹땅 많이 담으세요. 이렇게. 아우, 좀 복잡해 보이네요. 요거 좀 드러내시고요. 요거 드러내시고, 요거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균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듬성듬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하면 좀 뭐냐면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전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담는다, 욕심낸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과욕은 좀 그렇지만 과욕스러울 정도까지 담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응축되고 이제 답이 이제 합격 답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보시고 갈게요. 1번이네요. 1번. 1번에는 피난기구입니다. 피난기구는 많이 별표 쳐놓으세요. 피난기구는 기준이 변경됐죠. 기준이 변경되고 답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없어졌어요. 지하층 자체가 없어졌죠. 지하층 이제 안 써. 이렇게 지하층에 피난기구가 생략됐습니다. 피난기구의 약간 역사만 잠깐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라면 과거에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엄청 특이하죠. 용도 구분 없이 층수만 정리했어요. 층수만. 뭡니까? 그럼 3층부터 10층까지만. 이게 피난기구의 기능이죠. 피난기구의 기능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피난기구의 약간 속뜻은, 그죠? 페일세이프가 항상 베이스죠. 실패해도 안전한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이 형태의 이제 화살표는 이중화입니다. 이중화. 모든 시스템을 볼 때 소방은 이중화죠. 그러면 계단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계단이 없어. 그럼 피난기구를 하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외국은 피난기구가 없습니다. 그죠? 잘 사는 선진국 피난기구가 없어요. 왜 피난기구가 없냐? 걔네들은 건축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우리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피난기구 있으려면 왜 계단 두 개 안 만들고 이렇게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단 두 개를 어떻게 만들어 좁은 땅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아예 다른 거지. 그래서 보통 영화를 보시면 외국 영화 이렇게 보면 실내 계단하고 바깥쪽에 철제 계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요. 우리는 이거를 두면 옆 건물하고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접어놓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시각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이중하고 그러니까 건축적인 베이스가 항상 기본입니다. 건축적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난기구는 소방에서만 얘기하는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입니다. 11층 이상부터는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11층 이상부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제부터는 피난 소방에서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고층으로 바뀝니다. 고층은 소방관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가사다리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구출해 줄게 이런 개념이죠.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하면 비상용 승강기가 생깁니다. 승강기 이렇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자력으로 피난하는 거고 이게 타력이죠. 타력. 그죠? 예, 소방관이어서 직접 구출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용도 구분 없이 3층부터 10층까지가 세팅이었죠. 예. 1, 2층은 왜 없었습니까? 1, 2층은. 1, 2층은 뭐 그냥이죠. 그냥 이렇게 답 없이 그냥 못 내려가 그 정도 뛰어내려도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각이 많이 바뀝니다.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밀양화재가. 밀양화재 전에도 요양병원 화재가 있었죠. 밀양병원 화재라든지 요양병원 화재라든지 1층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답 없구나. 이게 진짜 답 없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우리 법엔 좀 다양한 말로 되어 있거든요. 화재 취약 약자, 또 우리가 재해 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제약자. 제약자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줄 딱 쳐서 아 이제부터는 이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게 뭡니까? 하면 용도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용도를 고려해서 각각의 피난기구들을 달리 있었다는 거죠.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좀 다양해졌구나. 다양화되는 시점에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전체 피난기구가 한 번 다. 그렇죠? 피난기구가 나왔고 두 번째 지금 나온 형태는 지하층에 약간 무용지물인 게 있죠.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피난용 트랩 이런 게 있습니다. 피난용 트랩. 그 성능 위주 설계하신 분이 전화 왔더라고. 위원님 이렇게 친구거든요. 위원님 근데 피난용 트랩이 뭔게 어렵더라고. 성능 위주 설계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있으니까 넣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 참고로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생산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데 법에도 있고 다 있어요. 피난용 트랩이 그냥 철제 계단인데 고정식 철제 계단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없어. 승인도 없고 다 없어. 근데 시험도 내. 또라이지 또라이. 그 출제위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기사책에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기사책. 일본 책에 있어요. 일본 책. 갖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왜 냈지? 그러니까 뭐 그냥 있는 거지. 과거에 문제 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난용 트랩 필요 없잖아. 이렇게 삭제합니다. 지하층이 뭐야 이렇게. 그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흐름상 조금 이해해 놓으세요. 아, 11층 이상은 고층 건물이구나. 이건 건축에서 얘기하는 30층 이상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소방에서는 11층 이상을 고층으로 본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일단은 외력이 중요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항상 건축적인 이중화가 있어야 되죠. 계단 둘 이렇게. 계단 두 개는 무조건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했을 때 뭐냐? 피난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설치에 대한 대상 부분에서 수량을 얼만큼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은 거죠. 설치 대상과 그래서 구분하고 이러한 용도별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설치 수량도 확인하시고 추가 설치할 때 이런 것들 보시고 원래 이제 간이완관계 하나였댔죠 제가. 간이완관계 하나. 간이완관계 하나였습니다. 어디서 설치합니까? 숙박시설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에 완관기, 간이완관기가 일회용이거든요. 일회용기가 한 개 설치되어 있는 거지. 그럼 제가 농담삼아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불났어. 실제 있었던 일이죠. 경기도에 5층짜리에 객실수가 52개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옆방에서 불을 내야 되는데 다른 데 불을 내고 있는 거죠. 예, 촛불 이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커튼이 탑니다. 그래서 그 불을 못 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경보가 울려요. 경보 울렸지. 그런데 그 옆방에 계시는 분은 밖으로 나와봤으면 그냥 다 탈출하면 되는데 겁이 나고 못 나가는 거지. 더 위험해졌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통해서 완관기를 안고 내려갑니다. 5층에서 떨어져서 두 분 다 즉사하세요. 그래서 이게 피식할 소리도 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반기신문이 찾아가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 완관기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거. 그때부터 이해되죠. 왜 숙박시설 강요완관 한 개밖에 없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완관기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하중이 있거든요. 100kg이었습니다. 100kg. 뚱뚱한 사람 못 하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이게 150으로 바뀌고요. 2개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 대상이나 이제 안전원에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죠. 만약에 불이 난다. 그럼 밖으로 나가시면 진짜 죽어요. 호흡 2번에 막 죽을 수도 있는 가스도 많으니까. 그래서 침대에 앉아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완관계를 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뭐하냐 이렇게. 잠깐만. 되는지 테스트 해야 될 거잖아. 기다려봐. 그래서 내가 앉고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약간 눈물도 나고 뭐 이러잖아. 속으로 좀 미안하다. 내세 잘해줄게. 이러면서 농담 삼아 그래봤다는 거. 2개로 바뀝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완관기 설치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설치할 바에는 완관기가 쌉니다. 그래서 완관기 가겠죠. 근데 이걸 소급 적용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서울에 저번에 현장도 많고 그래 가서 자주 갔었는데 소급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소급 적용이 아니에요. 아니 피난기구 소급 적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소급 적용을 안 합니까? 소급 적용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용도만 소급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되지.
그 내용이 있고요. 공기 안전 매트 있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죠. 설치 제외돼서. 이거 하나 외우고 가세요. 자, 세팅 잘 해놨지. 보시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전압 강화는 비교적 최근에 나와가지고 기본 문제라 생각하고 대안 나왔습니다. 기본 문제.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이제 질문을 딱 보시면 전압 강화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를 좀 생각하셔야 되죠. 별표 하나 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없어도 써야 되는 거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전압 강화를 유도하는 것들은 잘했다고 하지 큰 의미가 없다고. 왜? 소방에서 어떻게 쓰냐. 소방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기 때문에 소방이 어떻게 쓰는지를 익혀놓는 겁니다. 소방에서 어떻게 쓰느냐. 항상 모든 내용은 소방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유도식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상 이선식 개념이죠. 우리가 직류로 이선을 흘러가고 있게 하는 거니까. 전압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로가 길어질수록 저항을 먼저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요렇게 먼저 답이 돼 있고요. 화재 안전 기준이 있고 우리가 이제 내선 기준, 내선 규정 자체는 이제 지금 이름 명칭은 삭제가 됐습니다. 내선 규정이라는 건 이제 안 쓰고요. 건축 전기 설비 기준 이렇게 하는 게 또 바람직한 내용이죠. 내선 규정이라는 자체는 있긴 있는데 이제 요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북 같은 거죠. 가이드북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져보면 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코드집 같은 거, 코드집.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나와 있고 요렇게 써서 풀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바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들도 용량상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항에 대한 이해죠.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저항을 보니까 저항이라고 한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압 강화는 크게 걸리죠. 저항에 전압이 걸린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한 개만 딱 적어 놓을게요. 저항에 전압이 걸린다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저항에 전압이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걸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항들이 줄을 쭉 서 있으면 전압을 나눠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나눠줄 게 없어. 전압 강화가 부족한 거죠.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용이 되죠. 길이가 길거나 단면적이 가늘거나. 그래서 결론 부분 보면 요걸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로를 짧게 하고 단면적은 굵게 하고 그리고 구리보다도 그죠? 동선이라고 얘기하는 구리보다도 더 우리 고유장이 작은 건 쓰기 힘들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보시고 요렇게 해서 여기서 코멘트 하나만 딱 더 넣어야 될 것들은 요거죠. 이렇게 왜 이걸 넣냐 이렇게 두 가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35.6, 30.8, 17.8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밑에다 그렇게 딱 쓰면 뭐라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답은요. 이렇게 계산 공식이니까 계산 문제를 준비하셔야죠. 계산 문제 준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조만간 계산 문제. 유도식 한번 나왔으면 계산 문제 나왔으면 다음 유도식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무리도 엄청 잘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네, 글자도 엄청 적당하고요. 됐어요. 요렇게도 풀어놔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요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들을 밑에 약간 짜집기 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페이지 다 만들어 놓을 걸 준비하십시오.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넘긴 맛도 있거든요. 공부하시면서. 한 페이지 어떻게든지 채우세요. 삐져나가는 건 안 돼. 삐져나가면 이제 가위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점수 자르듯이 점수가 잘리듯이 잘라놓을 거예요. 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 그 다음에 요거 나왔죠.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배터리 용량입니다. 저 한번 엄청 크게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축전지 용량이죠. 축전지 용량.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형태인데 이제 우리가 전기에 관련돼서 전기 쪽에서는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형태는 점차 증가하는 부하가 있고 점차 감소하는 부하가 있고 이렇게 불균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렇게 가는 부하 또 이렇게 가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래 되는 부하들이 있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왜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부하 용량이 커져야 배터리를 안정화시킬 때 용이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과하게 용량을 넣어줘야 예비가 되는 거죠. 예비가. 배터리의 특징 자체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는 그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량이 커지는 형태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몇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거 가장 기본이고 추가되어 있던 부분은 뭡니까? 라면 동일한 형태인데 구분 한번 해보세요 했죠. 5층짜리 저층용 즉 29층 이하에 있는 일반 건축물 대상과 35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다르죠. 개념만 잠시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똑같은 공통사항은 뭡니까? 하면 이렇게 60분 감시라는 거죠. 60분 감시. 그런데 저층은 10분 경보고요. 10분 경보고 고층이 되면 30분 경보가 나가야 돼요. 60분 감시는 동일하고. 그죠? 그러면 미국 애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은 이렇게 미국은 24시간 감시고 그리고 5분 경보입니다. 그렇죠? 이 말에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이해를 완전히 해보세요. 경보라는 거죠. 경보. 이해됩니까? 얼마만 하면 된다고? 얼마만? 5분만 해도 충분한 거. 5분만 해도 다 탈출이 될 거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걱정인 거야. 도망 안 가면 어쩌지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비하제보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합니까? 따르는 해도 5분 동안 안 움직이는 놈도 있단 말이지. 미국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5분 동안만 따르는 하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제나 저제나 저 자식 언제 나올 거냐 계속 경종 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24시간 동안 감시할 수 있는 거. 배터리가 없더라도 하루 종일 대기 상태는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용량을 구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층으로 나와 있는 60분, 10분이고, 예, 60분, 30분으로. 나머지 용량들은 다 동일하게 됐었을 때 배터리 용량입니다. 제가 계산 문제를 확실하게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보면서 아마 맞겠죠? 잘 맞겠죠? 예. 아니면 나한테 또 맞겠고. 맞겠지. 자,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UPS. 요거 한번, 이제 약간 실체는, UPS는 이제 예상 문제였기 때문에 나왔죠. UPS 자체는 지금 최근 시험에 나왔었는데, UPS를 근거를 찾기 위한 부분들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KS 규격의 UPS 설계에 대한 지침과 그 규정이 있어요. 그죠? 얘는 이제 그 패드에서 좀 두꺼운 펜으로 해서 작성한 거거든요. 엄청 선명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펜은 어떻게든지 굵은 걸 쓰세요. 가는 거는 이펙트가 좀 많이 떨어뜨려요. 그리고 굵은 펜을 쓰고 그리고 뭡니까 이걸 잡는 부분 있죠. 잡는 부분. 이 잡는 부분이 굵어야 여기에 근육을 많이 안 써서 손목의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굵게 만들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공부는 안 하고 이 펜 뚫뚫 말아가지고 엄청 장비 욕심 많이 부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해. 근데 장비는 최신으로 막 있잖아요. 손잡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글립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엄청 좋은 거 사시고 있는데 제가 그 글립 좋은 거 다 볼 때를 생각들. 암기 좀 하시지 왜 이런 걸 하고 계시죠? 이러면서. 암기는 암기대로 잘 하시고 요거 지금 제가 보기엔 한 이 정도 굵기 정도는 돼줘야 힘이 덜 갑니다. 그래서 슬 나가듯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힘주면서 막 쓰면 팔목도 오고 나중에 근육이 아프거든요. 그럼 3교시 때부터 약간 팔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 그죠? 핑계 대는 거죠. 3교시부터 시험 망쳤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다 핑계죠. 핑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죠? 이건 기준이니까 교재에 있는 기준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UPS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는 게 나으냐, 표로 구성하는 게 낫냐 이런 거 차이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래서 항상 표가 좀 정돈되고 정리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암기도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한 번만 더 낸다 생각하시고 누설 동축 케이블과 옥외 안테나. 지금은 그죠? 예. 개념 자체가 그죠? 옛날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지금은 이제 안테나 방식이라는 걸 바뀌었죠. 안테나 방식. 안테나 방식을 옥외에서는 다 안테나를 씁니다. 옥외에서는. 그죠? 이게 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죠. 단지가 넓은데 접속단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접속단자.
이 접속 단자의 규격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소방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잭 맞는 걸 좀 준비해 놓으라고. 이해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거죠. 응급 상황인데 그 잭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평상시에 경보를 그만큼 많이 나가서 확인 안 하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비상방송 설비를 잘 설치했어. 지하까지 이렇게 잘 설치했지. 그 접속 단자까지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16층 이상 가죠. 이렇게 생기죠. 16층 이상. 30층짜리 이상 건축물입니다. 지하 3층. 이렇게 생각합시다. 접속 단자를 만들어 놨다고. 근데 연결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대안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바뀌는 거죠. 세상이. 요 지상층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뭡니까 하면 다들 이제 안테나 방식을 많이 씁니다. 안테나. 이제 고층 건축물은 안테나를 쓰는 거구나.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가 용이하거든요. 지하층은 아직까지도 누설을 고집하시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누설 또는 안테나죠. 안테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통신감리들은 우리를 되게 많이 비웃는 데 있죠. 이런 거 고집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것들 하지 마.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더 신뢰도가 높아진 지가 오래됐는데 굳이 뭐 이러냐. 그러니까 소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 아니면 못 믿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 동네에서. 그렇죠? 그 접속단지하고 연결. 이 접속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접속에 대해서 자유죠. 안 해도 돼. 뭘 세우면요. 5개의 안테나를 세우면요. 이렇게 하면서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5개 안테나. 5개 안테나 반경 80m 정도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80m로 몇 개만 세워놓으면 그냥 무전기 들고 오면 바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접속단자 찾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알아봐야 되겠죠. 기준은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자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누설동축 케이블에 있는 내용과 그죠? 5개 안테나 설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일지 예전역이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리 한번 준비하자 차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 좀 더 자료가 좀 더 모집되면 25점짜리처럼 만들 문제죠. 네. 처음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제신문에 가장 크게 놀랐던 기사는 방제신문도 아니고 정기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기사가 3M에서 얘기하는 노백 1230에 대한 포기죠. 3M이라고 하는 3M은 이제 아시다시피 다국적 기업인데 비행기도 만들고 다 안 만드는 게 없어요. 비행기 부속 이런 거 다 만들고.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박 났죠. 이 중에서 뭡니까? 수성막포가 있고요. 약재로 좀 유명한 수성막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가스기에서는 노백 1230. 노백 1230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막포가 시장을 완전히 강타했죠. 우리나라 전체 포의 65% 정도가 수성막포입니다. 우리나라 포에. 그죠? 수성막포가 더 우리를 강타하죠. 뭐? 환경 쓰레기거든. 환경. 그래서 이거 개선되어 있는 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성막포. 친환경. 환경 입장에서는 이런데, 그 다음에는 수성막의 어떤, 얘가 이제 가장 최악이 이거죠. 저는 많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게, 내열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면, 원형의 불꽃을 늘 유지하죠. 윤화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수성막포는 어디 못 씁니까? 하면 탱크에 쓸 수가 없습니다. 탱크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탱크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놀라운 현상이죠. 얘는 화염이 일정 시기 이상 커져버리면 수성막으로는 불 절대 못 겁니다. 자기도 알고 있죠. 처음 발표할 때는 안 그랬지만. 그 다음 두 번째죠. 노백 1230이 젖지 않는 물이죠. 않는 물. 기화력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이제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죠. 와, 이렇게 불이 잘 꺼져? 그 절연성도 엄청 뛰어나고요. 그런데 얘가 뭐가 문제입니까? 얘가 문제입니다.
불소화합물, 불화합물 있죠, 불소화합물. 불소,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거.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3M에서는 생산을 중단하는 걸로 이제. 근데 요 관련되어 있는 뭐 내역을 받아갖고 중국에 생산하거든요, 약제 자책을. 거기서는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H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H 케미칼. H 케미칼에서는 그냥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은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니까 3M에서는 이걸 포기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괜찮은데 갈 거라더라고. 이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포기했냐는 거지. 알아보자는 거지. 얘입니다. 이번 자료를 좀 더 추가시켜가지고 말씀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기준에 나와 있는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과부라 옥탄산. 그죠? 옥탄산. 과부라 옥탄 술폰산. 이렇게 말이 어렵네요. 그죠? PFOA, PFOS. 보시고.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 좋다는 말이죠. 환경도 엄청 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죠? 신생아, 암 이런 거. 그래서 세계적으로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못 쓰는 거죠. 아주 이제 정리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포 어떻다. 그래서 규제는 외국은 이렇고 국내는 이렇고 요만큼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25점짜리에 준하고 국내에는 어떤 설비를 적용해서 대상으로 하느냐. 외국의 기준까지는 가져갈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요거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첨부되어 있는 형태의 절차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기준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해서 이렇게 요 절차까지 한 번 더 익히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알아야 되죠. 우리도 환경오염과 별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지금 요 기준은 조금 일찌감치 들어와 있었거든요. 좀 일찌감치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왜 이슈가 됐습니까? 하면 가장 큰 게 얘죠. 친환경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하는 노백일리산과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약제거든요. 가격도 비싸지만 소화성능도 뛰어나고 이상적인 약제에 가깝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포기 선언이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불거진 거죠. 그래서 한번 알고 가시고 국내에서는 어디까지 전용돼 있고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는지 한번 그죠?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동의 한번 볼까요? 시설법입니다. 시설법이라고 통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 내용을 왜 많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원래 우리가 절차가 어떻겠습니까? 라면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 내가 건축주가 있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야, 집 짓고 싶은데 이렇게 집 짓고. 그렇죠? 구청이죠. 구청. 그럼 서류를 내줘야지. 서류 줘. 서류 자.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좀. 그러면 며칠 이내에 얘기해 주죠. 적당하다. 그렇죠?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0일. 좀 보완해야 되겠는데 4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완이. 이게 동의 요청입니다. 건축물 규모가 일정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을 지으려고 하면 받자마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오케이 문제 없구나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죠. 요 시스템입니다. 얘가 구청, 얘는 건축주, 얘는 소방서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원래는 단순이었죠. 동의하고 동의 요청하면 동의해 주는 거. 근데 이제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여기서 화재 위험에 대해서 커맨드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고 하는 형태가. 그 부분을, 그렇죠.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됐던 그 항목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동의 대상, 동의 제외되는 건 뭐냐, 이런 것들. 동의 제외되는 것들은 그냥 소방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안을 쓸 때. 소방시설 뭐 들어가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소방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그리고 제출 서류. 이 부분이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까지는 하면, 요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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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암기할래. 그 밑에는 25점까지입니다. 어렵네요, 25점. 이렇게 이해합시다. 어렵죠. 한번 답 볼까요? 답. 이렇게. 허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하시죠. 허가가 뭐고 알아본다는 개념은 약간 평면적이니까. 허가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그러면 요 설비 들어가면 제외되죠. 보이시죠? 엄청 간단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방시설 추가가 없대. 그러면 제외됩니다. 동의 대상에서. 실무자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검토 시 의견 첨부. 첨부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잘 암기해서 보도록 하세요. 피난시설, 방화구역, 진입창, 방화구역, 방화벽 마감 재료, 접근의 통로, 승강기, 단지도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헬리포트 유무. 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허가 동의 제출 서류.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좀 필요하구나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요 부분들은, 얘는 조금, 다시 할게요. 이렇게. 착공신고 대상이면요. 착공신고 대상이면, 얘하고, 이만큼이 필수가 됩니다. 요걸 한번 좀 이해시킬게요, 제가. 제가 건축방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봤었을 때, 어떤 서류를 첨부시켜야 됩니까? 허가 동의서라고 하는 것들하고 플러스 알파 서류가 좀 필요한데, 이 서류를 좀 잘 이해해 보세요. 대상물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물. 건축 대상물. 이 대상물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 소방 대상물,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 말고 대상물이 있는데, 요거보다 좀 규모가 좀 커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허가 대상물이 되겠죠. 허가 동의 대상물. 허가 동의 대상물. 이렇게 할게요.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커지게 되면 뭡니까? 착공신고 대상물이라는 게 됩니다. 이해해 놓으세요, 여러분.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고. 커질수록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허가 동의하면 연면적 400 정도다 이런 거 있죠. 400. 이렇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연면적이 100입니다. 100제곱미터만 돼도 허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건축 허가 동의가. 착공신고 대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라면 착공신고 대상이 되려면, 그죠? 최소한 무슨 설비 이상 들어가야지? 자탐. 최소 자탐입니다. 최소 자탐. 그죠? 최소 자탐과 간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졌다는 거 이해되죠? 더 큰 규모거나 이렇게. 이렇게 큰 규모가 대상이 되고 나면 이 서류는 더 추가로 넣으라는 거죠. 그 추가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해됩니까? 요만큼 2번, 4번. 이렇게. 이해되죠? 같이. 요만큼 제가 별표 칠게요. 이렇게. 착공신고 대상이 하나입니다. 착공신고 대상이 하나면 위에 있는 건축에 대한 설계도서와 소방시설 설계도서 중에서 2번과 4번이 대상이 됩니다. 순서대로 넣었으면 그렇습니다. 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가죠.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규모를 이해하시고 규모.
규모는 얘가 좀 작죠? 얘가 규모가 굉장히 큰 거란 말이지.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화살표에서 서류도 많아지는 거야. 이해되죠? 서류도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다시 최종 픽스.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요만큼, 요거. 아유씨. 뭐야, 이게. 에이씨. 잘 못 걷네요. 요거라고. 요 지금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이해되죠?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서류에 첨부할 때 요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넣으실 필요 없어요. 착공신고 대상인 건물만 요걸 넣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안 해봤도 못 처음 받는 거니까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 봤네요.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예. 그 다음에 허가 동의 대상 마찬가지죠. 보시고. 그 다음 임시소방시설. 오늘 외워할 거죠. 나중에 쪽지시험 칠 거. 이거 지금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23년 7월 1일자입니다. 이제 대상이 된 거죠. 과거가 이제 소관비관이었습니다. 소관비관, 소방시설 4가지. 그래서 7가지로 바뀌죠. 소관, 비누관, 비방으로 바뀝니다. 앞글자만 따볼까요? 소관, 비누관, 비방. 왜 이렇게 외웠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소관, 비누관, 비방. 소하고 비누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엄청 격렬하게 싸웁니다. 소하고 비누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소관, 비누관, 비방하는 거. 잊지 마세요. 3가지 어떤 놈 추가됐습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죠? 잘 해놓으셨네요. 요거 비상조명 등 가스 누설 경보기, 방화포. 원래 이제 우리 과거에 방지포라고 많이 썼거든요. 근데 방화포가 명시가 됐습니다. 방화포. 이 방화포는 성능 인증 제품입니다. 방화포도 이렇게 나중에 25점짜리를 한번 다루긴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 설치 대상이죠. 설치 대상 규모 보시면 다시 한번 요거 3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비상조명 등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간이 피난 유도선과 같은 규모인데 방화포는 뭐 용접용단이죠. 줄 한번 잘 치셔서 꼭 맞추세요. 10점. 소관, 비누관, 비방입니다. 잊지 마세요. 됐죠? 10점짜리. 요것도 잘 적으셨죠? 요 25점짜리처럼 적으신 거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 작업이 들어왔죠, 작업.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요렇게 만약에 작업까지도 다 묻고자 했으면 25점짜리가 충분하고요. 그냥 밑에 거하고 위에 거만 물어 이러면 10점이 딱 세팅입니다. 보시고 저는 뭐 이렇게 한 개만 더 딱 커맨드 할게요. 여기서 건설 현장 중에서 특히나 뭐 용접용단 불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용접용단 작업의 위험성, 험성. 그럼 소방 대책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임시소방시설입니다. 두 번째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요게 이제 주요 사항이죠. 요 2가지가 나온다 생각합시다. 용접용단에 대한 위험성 숙지하시고 129회 때 나온 거죠. 그래서 임시소방시설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25점짜리죠.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법과 소방법의 차이점. 읽어보시면 되겠고, 답 그대로. 그리고 오늘 이건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속도 제어, 인버터 제어는 뭐냐 도대체. 답은 너무 잘 썼고, 그 전기 저장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외우고 가셔야죠. 이번에 나왔지만,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나왔었죠,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원래 외우고 있었으면 이 정도는 기본 썼을 거. 그렇죠? 그 다음에 25점짜리 예상 문제입니다. 내일 써볼 거죠. 비상발전기 용량은 21년도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된 게 산업을 좀 바꾸는 거죠. KS 규격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KS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개요보다는 과거에 있는 방법이 피지법이었으면 현행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때부터 현행이죠.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제가 심의할 때 이렇게 안 들어오면 다 바꾸시키죠. 피지법에서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히 놀라운 점은 고조파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 고조파가. 이걸 한번 보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0회는 기존에 나갔던 문제랑 추가로 한 주에 해야 될 문제, 좀 더 중요한 것도 좀 있었으나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